네, 9,000원에서 8,000원대까지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니까.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회사가 5,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그 8,000원대 물려있던 사람들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솔직히. 8,000원대 다 그 당시에 미수 잔고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8,000원대 물렸으니까 8,000원대 장난 아니게 8,000원대 9,000원에서 8,000원 내일까지는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는데 8,000원 딱 걸리니까 8,000원에서 7,000원, 6,000원, 5,000원 떨어지는 게 그냥 절벽 떨어지듯이 슉 떨어졌어요, 그때. 왜냐면 이렇게 미수 물량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이걸 먼저 한번 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고 한번 겪어보신 분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럼 얘네들도 미수 물량을 얘네들도 은행으로부터 얻고 은행도 다 알아요. 그럼 이게 떨어져요, 가격이 미국 주식. 그럼 이게 위험해. 그럼 은행은 봤을 때 지금 이 단계가 있는 걸 다 알아. 자기 그 클라이언트, 자기 고객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지금 이게 떨어지게 생겼고 아픈데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원금 갚으라고 닥달하게 되겠습니다. 왜? 지금 딱 보니까 내 돈 띄게 생겼거든. 왜?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반대 매매 시키면 걸려요. 그럼 얘네들이 반대 매매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냐? 그 전에 반대 매매 안 맞으려면 이거 레버리지 쓴 걸 갖다 갚아야 돼요. 이 미국 주식을 담보로 해서 레버리지를 아이고 잠깐만. 잘 보라고 그래. 저 업로드예요. 이거 주식이 아니라. 지금 컨텐츠 업로드. 요거 바로 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에 밀린 걸 먼저 이거 빨리 올려달라고요. 아마 오늘 내일 아침에 보시면 내일 아침에 보실게끔 제가 올려는 드릴 겁니다. 아마. 이게 2시간 걸리니까 그러네. 미국 주식. 그럼 얘네들도 요걸 미국 주식을 담보로 해서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요걸 샀잖아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러면 요걸 담보로 해서 또 이걸 샀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게 미국 주식이 이제 떨어질 그 기비를 알아채잖아요. 이게 버핏 지수예요. 그럼 큰 손들이 워린 버핏을 따라해요. 그럼 큰 손들이 워린 버핏을 따라하면 미국 전반적인 주식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반대 매매 그 선에 다 물려 있겠죠, 당연히. 얘네들도 똑같이. 예, 쪼겠죠. 당연히 빌려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안정화 시키라고, 이거 너무 위험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딱 보니까 사이즈 보니까 이거 돈 띄게 생겼거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쪼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비중을 이제 주식 담보 대출 비중을 이걸 줄여야 돼요. 얘가 떨어져도 반대 매매 안 맞게. 그럼 어떻게 되냐? 한국에 있는 코스피 주식을 갖다 팔고 이걸 메꿔 넣어야 돼요. 얘네들 입장은 그래요. 그러면 얘네들은 아무리 한국 주식값이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얘네들이 8만원까지 갔었잖아요. 8만원에 내가 외국인들이 기관한테 샀어. 예를 들어서 8만원에 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여기서 7만원 밑으로 지금 7만원까지 거의 떨어졌죠. 7만원 밑으로 떨어져도 그냥 그냥 눈 뜨고 그냥 그거 손해보고 팔아야 돼요. 왜? 이거를 메꿔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6만원, 5만원이 깨지잖아요. 팔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 입장에서는 얘를 메꿔야 하니까. 이제 미국 주식 담보로 해서 빌려온 돈으로 한국 주식을 샀잖아요. 그럼 이 돈을 지금 이걸 압박을 해요, 은행이.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그럼 얘네들이 이걸 메꿔야 돼. 이 담보 이거를 갖다가 주식 담보로 이거 한 걸 갖다가 미국 주식 담보로 이거 대출 받는 걸 이거 메꿔야 돼. 압박을 해. 그거 안 하면 너 자금 회수한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메꿔.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 도면처럼 딱딱딱딱 물어주면 은행이 돈을 다 띄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안 띄려면
야 니네들 지금 부실하다, 지금 그 줄이든가 아니면 원금 상환하든가. 당연히 여기 다 박혀있는데 원금 상환 당연히 못하죠. 뭐 줄일 수밖에 없어요. 압박이 들어와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자, 상황이 이렇게, 생리가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투자에서는 자기는 팔기 싫어도 팔 수밖에 없는 막다른 저기 상황이 몰려요, 얘네들이. 그러면 한국에 보통 우량주도 사요.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은. 그럼 나중에 삼성전자 얘네들이 8만원에 샀어. 8만원에 샀는데 얘네들은 7만원, 6만원, 5만원이 떨어져도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손해를, 뼈를 깎더라도 그걸 해야 돼. 왜? 이걸 메꿔야 하니까. 안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은행들이 너 돈 회수한다고 이렇게 협박을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이거 다, 이 생리를 다, 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딱 위험하게 생겼잖아. 사이즈 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반대 매매 하면 급락을 해요. 반대 매매 이게 들어가면 이제 작전회 때 보통 하는데 얘네들도 역으로 당해요. 지들이. 이게 좀 탐욕에 해가지고 이게 너무 과하게 이게 오버하다가. 그럼 얘네들은 한국 주식 싼지를 자기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팔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몰려요. 얘네들이. 이런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 유가증권 시장에 보면 몇 번에 있었어요. 근데 왜 팔지? 근데 왜 파는지 모르니까 외국인이 파니까 기관 투자자도 따라서 파는가 뭔가 있을 줄 알고. 이게 망둥어가 뜨니까 꼴뚜기가 뛴다는 우리 옛말 있잖아요. 이제 외국인 같은 속사정이 있는데 그 속사정도 모르는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들이 뭔가 있나 보다, 글로벌 악재가 있나 보다 하고 같이 팔아 제껴가지고 급락하는 그 사례가 몇 번 있어요. 망둥어가 누구냐? 외국인 기관 투자자. 꼴뚜기가 누구냐?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망둥어, 꼴뚜기가 기관 투자. 요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공황 상태로 지금 들어간다는 상태에서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이게 전모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상황이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좀 몇 번 말했지만 공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계속 공부하면서 조금씩 이게 가야지. 지금 상황이 좀 이래요. 지금 워린 버핏이 대량의 주식을 판다고 하니까 이게 버핏 지수라고. 그러면 이게 은행가뿐만 증권가뿐만 아니라 은행가에도 이게 다 보험계도 다 소문이 퍼요, 전 세계에. 그럼 은행에서는 그 따라해가 그걸 또 따라해. 다른 큰손 기관 투자자들이. 그럼 걔네도 같이 해. 이게 팔라고 포지션을 잡아. 그럼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얘네들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코스닥까지 투자하는 애들은 이제 미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먼저 일어나냐면 코스피가 깨지기 전에 코스닥이 먼저 깨져버려요. 왜? 딱 이게 좀 위험하게 하는 애들은 한국 삼성전자 같은 코스피 우량 주식을 담보로 해서 코스닥에 위험한 거기 또 주식에 또 얘네들 한 번 더 더 레버리지를 한 번 더 파생을 시켜가 쓰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얘를 갚으려면, 얘를 갖다 회수하려면 얘부터 먼저 처분을 해야겠죠. 코스닥엔 위험한 것부터. 그럼 얘네들이 갖다 급하게 팔다 보면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냐? 코스닥이 먼저 좀 약간 먼저 급락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 이제 우량주들이 이제 같이,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가 이제 그 다음으로 하락을 해요. 그렇게 원래 이제 도미노로 그렇게 가요. 코스닥을 먼저 회수를 해야 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투자한 코스닥에 있는 이거를 회수를 해서 그걸 갚아야 하거든. 왜? 코스피에 있는 우량주를 샀던 그 담보로 해서 빌린 돈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걸 헛고 또 다시 이렇게 해요. 그러면 코스닥이 먼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그 다음 도미노처럼 딱딱딱딱 무너져요. 이게 떨어져요. 이게 원래 이 외국인들의 투자 성향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지금 보니까 그런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어서 제가 지금 부랴부랴 한번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제가 여기서 더 투자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럼 뭐 팔아야 하나요? 사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본 분도 있어요. 그건 스스로 통찰하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그 기본적인 전문은 여러분들이 좀 아셨고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너도나도 다 팔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날개 없는 비행기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강의로 인해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자로서.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이제 그걸 갖다가 통찰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시기를 기다린 사람들도 있어요. 옛날 중고차 장사 저희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언제냐면 굉장히 오래 했어요. 2010 몇 년도부터 그게 2010 몇 년도부터 그게 나왔었어요. 이미 큰 손들은 제가 옛날에 박 사장님하고 명동 쪽 이게 다 인맥이 많이 닿느냐고 하거든요. 장원아, 너 지금 뭐 하지 말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라고 이제 그 말을 해요. 왜냐면 지금 명동 시장에서는 다 현금으로 다 지금 돌리고 있다고. 명동 시장에서는 다 지금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는데요? 앞으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저기 다 이제 이게 대폭락 장세가 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큰 손들이 창고에다 현금을 겁나게 많이 쟁여놨대요. 그게 2010 몇 년도 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너도 이게 하면 저기 이게 좀 쟁여놓으라고 저기 이제 가끔가다 제가 한 번씩 찾아가요. 이제 박 사장님은 이제 제가 좀 존경도 하시고 저한테 도움도 많이 주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이 이제 저거는데 그 양반 해야 되는 게 명동에 있는 큰 손들은 앞으로 저기 큰 일이 일 거니까 지금 다 지금 현금을 창고에다 지금 그 정도 창고에다 쌓아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다 지금 겁나게 많다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지금 경매 지금 그 물건 나오기만 해 지금 지금 이렇게 지금 뒤에다가 창고에다가 돈 창고에다가 현금 겁나게 쌓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고수들이 겁나게 많다고. 이게 그 얘기를 2010년도 중반부터인가? 초중반부터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꽤 많이 지났는데, 이제 뭐 코로나도 있긴 있었죠. 네. 아마 이게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기회로 이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이게 집단 심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저기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이제 이런 생리가 그 명동시장에는 잘 알아요. 명동시장에 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그러면 이런 게 한번 터질 거라는 거를 알고 때를 기다려요. 어떻게? 현금을 겁나게 많이 쌓아놓고. 근데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큰 손실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대량의 주식을 팔고 이 양반이 더 팔게 되면 그때는 이거 좀 주목해야 돼요. 워렌 버핏 주식 파는 거고 나하고 뭔 상관이, 이렇게 하면 있어요. 겁나게 상관이 있어요. 그 양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양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전 세계, 미국 월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게 굉장히 영향력 크게 끼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원래 이 강의를 이게 지금 이렇게 빨리 않고 제일 나중에 다른 기본적인 걸 먼저 기초적인 걸 다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거는 나중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때가 때인지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거는 좀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멘탈이 좀 이게 흔들리는 걸 좀 제가 잡아주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외국인들 생리와 국제적인 어떻게 이렇게
돈의 저게 뭐냐, 투자 유통 시스템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통찰을 하셔야, 투자자가 현재 다 입장이 틀리잖아요. 뭐 현금만 이게 쌓아놓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지금 자기 전 재산을 레버리지를 겁나게 때려가지고 이게 넣은 사람도 있고, 다 포지션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 못 드리고, 현재 상황은 이렇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제가 뭐 이렇게 조언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게 상황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원래 이거를 진짜 한참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예, 근데 너무 이게 지금 이 타임에 이 광의를 한번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스스로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 이게 수익을 대박을 내진 못해도, 대박은 못 내도, 수익은 못 내도 최소한 이게 자산 방어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외국인 생리 강의를 한번 제가 했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기초적인 것부터 하고 중간중간에 이런 좀 기류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워렌 버핏이 나쁜 놈이다. 아니, 워렌 버핏은 이미 너무 요즘 바이오 주식이, 제약 바이오 주식들이 다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너무 거품이 많이 꼈다고 이 양반 판단한 거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겁나게 많이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이 양반 입장에서는 너무 이 거품이 끼고 너무 가치 평가가 너무 높게 측정됐더니 파는 게 너무 이 양반 입장 당연하죠. 그걸 이제 우리가 나쁜 놈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요런 걸 통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외국인 생리라는 이게 주식 강의를 해서 한번 급하게 제가 한번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토요일하고 내일 토요일 아침 오전이면 이게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다른 자료가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서 좀 오래 걸리는데, 지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다 볼 수 있게끔 제가 이게 조치를 해 놓을 거니까요. 내일 아침에 보시고 토요일 일요일에 어떻게 이제 개인 투자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네, 제가 이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은 제가 제 능력 밖이기 때문에, 네, 이제 건투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께 뵙겠습니다. 네.